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연천공 최덕재 이분이 저술하신 농공법답원 편부소 하는 내용에 대해서 4번에 나누어 살펴보는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농공법답원 편부소라면 논한다, 공법과 답원법의 편리하고 그렇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 논한다 하는 그 상소문입니다. 연천공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죠. 아마 전주 최씨 중에는 연천공을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은 연천공 업적이 뭡니까 하고 탁 물었을 때 지금 연천공파 남원종의 영암종의 종회장님도 아마 입이 콱 막힐걸요. 잘 몰라요. 잘 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농공법답원 편부소는 연천공이 직접 저술하신, 말하자면 지금 말로 말하자면 논문 비슷한 상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그분의 사상과 철학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다 설명하면은 뭐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안 되고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농공법답원 편부소는 뭐냐 하면은 1430년에 세종이 세제개혁을 해요. 세제개혁을 할 때 연천공이 청도 군수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하들이 다 이 세제개혁에 반대해요. 그러니까 세종이 이제 각 전국에 있는 그 수령들, 그리고 관리들, 부자들, 가난한 사람 17만 명한테 의견 수렴을 해요. 그때 거기에다 답해서 올린 상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농공법답원 편부소. 제연천 선생 유사 후 하는 글이 박세채가 지었어요. 무릇 선비는 지극한 덕을 통해서만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간혹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면서도, 그러니까 연천공이 저명인사라는 사실은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 어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 연천공은 엄청 저명인사는 많은데 연천공이 왜 저명인사냐 하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대답하기 어렵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걸 지금 박세채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때도 그랬는 것 같아요. 농공법답원 편부소는 연천공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현재 전해오는 글 중에 연천공이 저술한 유일한 논술문이에요. 세종의 세제개혁에 관련된 질의에 답변한 것인데 공법과 답원법을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연천공의 이념이 어떤지, 철학이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선 초기에 세금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1391년, 그러니까 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고려 공양왕 3년에 답원법이 시행됐어요. 이 답원법은 뭐냐 하면은 세율을 10%로 정해놓고 소출의 10%로 정해놓고 농사가 잘 되면은 더 거두고 덜 되면은 깎아주고 하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답험이라는 거는 실제로 가서 그 내용을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차관을 파견해 가지고 이 경차관이 농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하고 경차관이 잘 됐다 그러면 세금을 좀 올리고, 이번에 흉년 들었다 그러면 낮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경차관이 그 동네의 부자들, 토호들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토호집 노는 농사가 안 됐다 해갖고 세금을 깎아주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은 농사가 잘 됐다 하고 세금을 올리고, 이런 이제 비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비리 때문에 국고가 손실이 돼요. 세금을 덜 걷어. 그 다음에 양민들이 수탈 당해요. 토호가 낼 세금을 깎아주고 너무 많이 깎이니까 양비들을 더 올려서 세금을 거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종이 이거 안 되겠다 이리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제 개혁을 하는데, 세종 생각에는 경찰관을 파견하는 요게 문제다. 그러니까 경찰관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다범법 말고 공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뭐냐면은 딱 세율을 정해놓고 조사 안 하고 그냥 고정세율로 세금을 매기버리는 거예요.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경찰관 파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다범법을 없애고 공법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경찰관이 없으면은 비리는 안 생길 테니까. 그런데 이 성리학자 중심의 대신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1430년 세종 12년인데 이때 연천군이 청도군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바꾸기는 바꿔야겠는데 신하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찬성이 많이 나오면 바꾸고 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못 바꾸는 거고, 이렇게 하려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신하들의 반대를 돌파하려고 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당사자, 세금 거두는 사람, 세금 내는 사람이 17만 명의 의견을 청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17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공법에 찬성하는 거예요. 공법은 이제 세종대왕이 바라는 바죠. 이게 57%, 반대가 43%. 임금이 하겠다는 일을 반대가 43%나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같은 시대에서 임금이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43%나 나왔다는 거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천공은 당연히 반대해요. 근데 연천공이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농사라는 게 변수가 엄청 많다. 그런데 그걸 일률적인 세율로 세금을 매기면 불공평이 발생한다. 이 불공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연천공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이 대신들도 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공평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세종은 토지를 27등급으로 등급을 자잘하게 많이 나누는 거예요. 세분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되지 않느냐 하고 이제 변수에 대한 대응을 27등급으로 나누는 걸로 또 이제 세종이 의견을 내는 거. 참 세종 임금은 대단한 임금이에요. 세종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는 찬성이 90%야. 엄청나게 찬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사실은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죠. 농사 잘 되는데. 근데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는 충청도 30%, 황해도 20%, 강원도 10%야. 충청도가 30% 나온 게 좀 이상한데 이쪽은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함경도, 평안도는 아마 절대 반대야. 대부분이 반대야. 이걸 보면은 농사 짓기 어려운, 그러니까 밭농사를 짓는 쪽은 반대가 많고 농농사 짓는 쪽이 찬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품 이하 관리, 상품 이하 밑에 하급 관료들은 찬성 반대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상품 이상 높은 고위관직자하고 청료직, 이 청료직이 뭐냐면은 사헌부, 사관원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죠. 집현전. 이 사람은 대부분이 반대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상품 이상 고관이나 청료직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성리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리학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성리학자들이. 연천공도 성리학자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성리학자들이 왜 공법에 반대를 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관이나 청료직은 대부분이 성리학자예요.
이분들은 성선설 바탕에 성리학 이론하고 공법이 충돌한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인데 잘 가르치면은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고 그냥 법으로 때린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맹자에도 보면은 공법은 잘못됐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은 맹자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거든요. 거기에 공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써놨으니까 반대할 밖에 없죠. 그리고 다번법은 경처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였잖아요. 경처관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법은 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면은 빈부격차를 가중되고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경처관 도덕성 문제는 올바른 사람을 파견하면 해결된다, 이게 이제 그 성리학자들의 논리예요. 아니 그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갖다가 파견하면 될 것을 왜 법을 바꾸냐, 이 얘기죠. 농공법답의 편부소 한번 보겠습니다. 연촌선생 유고 그랬어요. 연촌선생 유고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생전에 써서 남긴 원고, 논공법답은 편부소, 그러니까 공법과 답원법의 편리함과 그렇지 않은 점,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이제 논평한 상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법이나 답헌법이나 모두 오랜 옛날부터 여러 제왕들이 시행을 통해서 효과가 검증된 좋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이 뭐 나쁘다, 답헌법이 나쁘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공법은 공법대로 좋은 점이 있고 답헌법은 답헌법대로 좋은 점이 있고, 그 장단점은 이미 여러 중국의 제왕들이 다 그 시행을 해 봐서 효과가 검증되어 있는 법이다. 우리 동방의 산천은 험준한 언덕과 습지로 된 들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동방은 조선이죠. 조선은 산이 많고 험준한 산이 많고 언덕이 많고 습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땅이 기름지고 메마름의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공법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공법과 답헌법을 비교를 해보면은 공법이나 답헌법이나 이미 다 그 원리나 장단점이 검증되어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법을 골라서 채택하면 된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명나라는 이 공법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명나라는 공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법을 조선에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조선의 농업 환경은 명나라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공법을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다. 공법과 손실법 두 법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손실법이라는 건 답헌법을 말해요. 답헌법을 이제 원래가 손실답헌법이거든요. 여기 뭐 손실법 그랬다가 답헌법 그랬다 그리 적는데, 답헌법을 시행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잘못된 편견을 가진다거나, 이 어떤 한 사람은 경처관을 말하는 거예요. 간사한 아전과 토호들이 마음대로 법을 가지고 농간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전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헌법의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길이 관계상 여기서 잘랐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공법답원 편부소에 구체적으로 답헌법과 공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연촌공의 그 사상이나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